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타 에드레너직 리세터 어고니스트 일부 그리고 여러가지 기타 교감 신경 흥분제 부분에 대해 발표할 본과 1학년 출석번호 30번 배중현입니다. 해당 내용은 교과서 262에서 264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저는 오늘 베타2 항진제 중 short acting부터 very long acting에 해당하는 다양한 애고니스트들과 그것의 부작용, 그리고 베타3 항진제에 대해 소개하고 기타 교감신경 흥분제 중 암페타민에 대해 설명하는 구성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양한 항진제 중 short acting 베타2 항진제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short acting 베타2 adrenergic agonist는 메타프로테레놀입니다. 유럽에서는 올시프레날린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용제는 그림과 같이 페닐골이 3,5번의 하이드록실기를 가진 기관지 확장제로 그 결과 CONT에 의한 메틸화의 저항성을 가질 수 있고 경구로 복용하는 경우에 40%가 활성화된 형태로 흡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글루쿠론산 결합체로 배출되고 베타2 셀렉티브 범주에 해당하지만 선택성이 낮아 심장 자극을 일으키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흡입과 경구 투여 두 가지 방식으로 복용이 가능한데 흡입의 경우 몇 분 이내 효과가 발현되며 수시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반면 경구의 경우는 효과가 느리게 발현되며 3에서 4시간 정도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폐쇄성 기도질환, 에스마, 장기치료, 그리고 급성 기관지 경련 완화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부테롤입니다. 알부테롤은 후에 나올 털부탈린과 유사한 양리학적 특징 그리고 치료적 징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흡입 경구 두 가지 방식으로 투여되는데 흡입의 경우는 기관지 경련 증상을 약화시킬 수 있고 15분 이내 효과가 발현되며 3에서 4시간 정도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구 투여를 통해선 조산을 지연할 수 있다고 합니다. CNS 호흡기 등에서 부작용이 드물게 관찰되고 흡입 과정에선 클로로플루오로카본이 없는 계량 흡입기를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대체 추진제로는 하이드로플루오로알칸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CFC와는 다르게 오존을 고갈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작용제는 레브 알부테롤입니다.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알부테롤의 R 배열 광학 이성 질체인 만큼 유사한 약동학적, 약물학적 특성을 가집니다. COPD와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레브 알부테롤은 과거 네뷸라이저 용액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알부테롤처럼 CFC가 없는 계량 흡입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르부테롤은 그림과 같이 알부테롤의 벤젠고리가 피리딘 고리 형태로 바뀐 형태적 특징을 가집니다. 피르부테롤 아세테이트는 흡입 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매 4에서 6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복용해줘야 합니다. 피르부테롤은 브레스 액티베이티드 계량 흡입기로 사용 가능한데 이는 환자의 호흡을 따라 약물 스프레이를 방출함으로써 약물 전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털부탈린입니다. 털부탈린도 앞서 설명했던 메타프로테레놀과 같이 COMT 메틸화의 저항성을 가집니다. 경구, 피하, 흡입에 의해 복용할 시 효과적입니다. 비경구적 방식의 경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3에서 6시간 정도 지속되고 경구 투여를 하면 효과의 발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연된다고 합니다. 폐쇄성 기도 질환, 급성 기관지 경련 치료 등에 사용되며 천식 상태의 환자의 응급 치료에도 사용되는 작용제입니다. 페너테롤입니다. 흡입으로 투입될 경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4에서 6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천식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페노테롤의 연관 가능성에 의해 시장에서 결국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페노테롤과 관련된 부정맥, 심장 효과는 베타1 리셉터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쇼트 액팅 베타2 항진제는 프로카테롤입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5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천식의 치료에 사용되며 습기, 공기 등 환경에 의해 쉽게 산화되는 특징이 있어 흡입에 의한 치료적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못하는 항진제입니다. 다음은 롱 액팅 베타2 에드레너직 애고니스트 즉 라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바인 살메테롤은 특성 및 효능을 보겠습니다. 리포필릭 베타2 셀렉티브 애고니스트인 이 살메테롤은 12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작동 시간을 가집니다. 또 베타2 리셉터에 대한 셀렉티비티가 알부테롤의 약 50배 이상입니다.
기관지 확장을 통해 COPD 환자에게 증상적 완화를 제공할 수 있고 폐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에 환자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됩니다. 이러한 살메테롤은 기관지 확장제인 이파트로피움만큼 효과적이며 세오필린보다는 효율적일 만큼 높은 효과성을 가집니다. 더불어 인헬된 이프라트로피움 그리고 오랄 투여된 세오필린과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부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살메테롤은 항염증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ADME, 그 중에서도 흡수와 배설 부분에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헬드된 방식으로 투입된 살메테롤 효과의 발현은 긴 지속 기간과는 대조적으로 느리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야 하는 기관지 경련 급성 발작에 대한 모노테라피로는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또 살메테롤은 CYP3A4에 의해 알파 하이드록시 살메테롤 형태로 대사되는데 그 결과 대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살메테롤의 임상적 사용, 부작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살메테롤은 넉터널 에스마, 즉 야행성 천식 환자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 넉터널 에스마 환자의 경우 항염증제 투여 및 기타 관리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살메테롤은 몇 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데 심장 박동수 증가, 혈장 내 포도당 농도의 증가, 떨림, 그리고 폐외의 베타2 수용체에 대한 효과로 인해 혈장의 칼륨 농도가 감소하는 하이퍼칼레마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메테롤이 기관지의 평활근을 비롯한 다양한 근육의 베타2 수용체에 작용될 경우 이들은 칼륨을 섭식해 혈장 내 칼륨의 농도를 줄입니다. 더불어 키드니에 작용될 경우에는 소변으로의 포타슘 배출이 증가되어 하이포칼레미아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살메테롤을 통해 야행성 천식을 치료할 때 하루 2번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고 급성 천식 증상 치료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에스마나 COPD가 지속되는 환자의 경우 살메테롤과 같은 라바를 인헬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지는 않았지만 치명적인 천식 발작의 위험 증가와 관련된 데이터가 존재하였기에 결국 FDA는 2009년 살메테롤과 함께 앞으로 설명한 포르메테롤 그리고 알포르메테롤의 약품의 정보 라벨에 블랙박스 워닝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블랙박스 워닝이란 미국 FDA가 의약품 부작용을 환자, 의사, 약사에게 알리고자 내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뜻합니다. 즉 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인헤일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혼자만으로는 천식 통제를 해낼 수 없거나 초기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서만 이 라바스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라바는 포르모테롤입니다. 포르모테롤은 흡입 후 몇 분 내에 효과가 시작되며 12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상당한 기관지 확장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작동 기간은 살모테롤처럼 넉터널 에이스마, 즉 야행성 천식 치료에 유리하며 이는 다른 베타2 셀렉티브 애거니스트와 비교했을 때 주요한 이점입니다. 이 포르모테롤은 매우 리포필릭하며 베타2 리세터에 높은 친화력을 가집니다. 이에 포르모테롤이 플라즈마 멤브레인 지질 이중층에 삽입되고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베타2 리세터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런 기전으로 포르모테롤의 지속되는 작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르모테롤은 에스마, 기관지 경련, 그리고 운동 유발성 기도 수축 예방, COPD 치료에 있어 FDA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Short Acting Beta-2 Agonist,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세오필리네와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모메타솜, 그리고 부데노사이드와 함께 조합함으로써 COPD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알포르모테롤입니다. 알포르모테롤은 포르모테롤의 R형 광학 이성질체이며 혈액에 있어 라세믹 포르모테롤의 2배를 보입니다. 여기서 라세믹이란 두 유형의 광학 이성질체가 동일한 분량으로 섞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알포르모테롤은 만성기관지염, 폐기종을 포함해 COPD 환자의 기관지 수축에 대한 장기 치료에 있어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폐로 알포르모테롤을 흡수할 경우 전신적인 노출로 이어지고 혈중 농도 수치가 30분에서 1시간 만에 최고치에 달할 수 있습니다. 알포르모텔의 대사는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적으로는 글루코로나이드 그리고 설페이트 컨주게이츠와 직접 결합하여 대사됩니다. 또 2차적으로는 유전자 CYP2D6 그리고 CYP2C19에 의한 OD 메틸레이션으로 대사됩니다.
다음은 Very Long Acting Beta 2 Adrenergic Agonist, 즉 라바보다 액팅이 긴 블라바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COPD 치료를 위해 개발된 블라바는 에스마의 치료에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최초의 원스 데일리이자 높은 고유의 현황을 가진 블라바인 인다카테롤입니다. 빠른 반응의 시작 양상을 보이며 계속되는 사용에도 빈맥증이 적게 나타납니다. 살메테롤과는 대조적으로 숏 액팅 베타 2 에고니스트의 기관지 이완 효과에 기량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올로다테롤입니다. 이것 또한 COPD 치료를 위해 승인된 원스 데일리 블라바이며 트로피움 브로마이드와 조합하여 제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블라바는 플루티카손과 조합하여 사용되도록 승인된 밀란테롤입니다. 유럽에서는 롱 액팅 무스카리닉 엔테고니스트인 우메클리디니움과 조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기타 베타2 항진제인 리트로디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자궁 이완제로 사용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경구 투여 시 리트로디는 빠르게 흡수되지만 오직 30%만이 흡수되어 불안전 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빠르게 조기 분만을 막기 위해선 정맥 내로 직접 투여해야 합니다. 출산 전 영아 사망률에선 유의미한 이점을 보이지 못하고 임산부 질병 발생률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토르딘은 미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베타2 셀렉티브 에고니스트의 주요한 부작용은 베타 아드레너지크 리셉터의 과도한 활성화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베타2 항진제의 대표적인 부작용 3개를 뽑으면 트리머, 타키카르디아, 그리고 몇 가지 물질의 혈장 농도 변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인 트리머입니다. 지속해서 베타2 항진제를 복용하면 떨림에 대한 내성이 발생해 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내성이 골격근의 베타2 수용체의 둔감화 혹은 CNS 내에서의 적응 둘 중 무엇으로 인해서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조사한 트리머 발생 원인에 대한 선론은 첫 번째, 베타2 항진제 자극이 골격근의 활성 상태를 감소시켜 테타닉 컨트랙션의 텐션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이퍼칼레미아로 인해 간질 칼륨 농도 또한 감소하고 이것이 근육의 힘을 변동성을 키워서 떨림이 발생한다는 설입니다. 트리머로 인한 결과로 불안, 우려, 걱정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트리머의 최소화 방법으로는 저용량의 경구 치료를 시작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가, 이 내성이 발달하게 되면서 트리머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베타 리셉터 에고니스트 투여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빅맥입니다. 이 심박수의 자극은 주로 베타1 아드레날린 수용체 활성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칼디악 베타2 리셉터의 활성화와 베타2 리셉터 맥의 말초혈관 확장의 반사 효과 또한 현재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심박수 자극 및 증가의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천식 발작으로 심박수가 올라갔을 때 베타2 에고니스트를 사용하여 치료를 진행하면 폐 기능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내인성 심장 교감 자극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심박수 감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베타2 에고니스트를 사용할 경우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등 심장 질환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베타2 에고니스트를 투여하면 부정맥, 심근 허혈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에서는 부정맥과 심근 허혈이 거의 유발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 치료제, 항우울제로 자주 사용된다고 알려진 모노아민 산화효소 저해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심혈관계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에 모노아민 산화효소 저해제와 베타2 에고니스트와 같은 교감신경 작용제 투여 사이에는 최소 2주 기간의 경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혈장 내 각종 물질의 농도 변화입니다. 비경구적으로 투여될 경우 이러한 약물은 혈장 내 글루코스 락테이트 프리 패티 에이시드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포타슘의 농도는 감소시킵니다. 포타슘의 농도 감소는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 특히 나이곡신, 다이우레틱스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칼륨의 농도가 감소할 경우 그림과 같이 심전도에서 U웨이브가 발생, QT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심장 박동의 이상, 즉 심장 부정맥의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포도당의 농도 증가할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들의 고혈당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베타3 아드레너지크 리셉터 에고니스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베타3 리셉터는 베타1, 2 리셉터처럼 GS 사이클릭 AMP 패스웨이와 짝을 이루며 에피네프린보다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친화력이 더 높은 수용체입니다. 베타3 리셉터는 베타1, 2 수용체를 더 잘 막을 수 있는 클래식 베타 안타고니스트에는 낮은 친화력을 보입니다.
이 수용체는 인간에서는 갈색 지방 조직 쓸개 회장에 존재하며 백색 지방 조직 방광 배뇨근에서 더 적은 정도로 분포한다고 합니다. 설치류에서는 베타3 리셉터의 활성화가 갈색 지방을 증가시키고 지방 분해를 자극한다는 연구가 있는데 이에 따라 오늘날 체중 감소 분야에서 임상 시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베타3 항진제는 미라베그런입니다. 이는 요실금의 완화에 사용되는데 방광의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배뇨근의 릴렉션과 방광 캐파시티의 증가가 일어나 배뇨를 예방하고 방광 용적을 확장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해당 약의 부작용으로는 혈압 상승, 요로감염 발생률 증가, 두통 등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이것은 또한 CYP2D6의 역제제인데 이에 나이곡신, 메토프로롤 등 CYP2D6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과 함께 처방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베그론으로 이는 과활성 방광 증후군에 대해 승인되었고 임상 전 그리고 임상적으로 다른 징후들에 대해서도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많은 베타 항진제에 대해 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short acting 베타2와 long acting 베타2 그리고 블라바는 주로 에스테마 COPD 치료, 즉 기관지 확장에 주로 사용되었고 이 기타 베타2인 리토르딘은 자궁 이완제, 마지막 베타3는 요실금에 대한 대처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기타 교감신경 흥분제 그 중에서도 암페타민에 대해 보겠습니다. 베타페닐 이소프로프라민의 라세믹 체인 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계 자극 효과를 가집니다. 또 말초에서는 indirect acting sympathomimetic drugs의 일반적 특징과 같이 알파, 베타 수용체가 자극합니다. 경구 투여 후에도 효과가 수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암페타민의 심혈관계 시스템과 다른 평활근에 대한 작용들을 보면 경구로 제공된 암페타민은 수축기, 이완, 확장기 모두에서 혈압을 높입니다. 심장박동이 종종 늘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과다 복용에 의해 심장 부정맥이 발생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치료 복용량에 의해서는 심박출량이나 뇌혈류량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평활근의 경우 방광 관략근에 대한 수축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암페타민은 양요증과 요실금 치료에 사용되곤 합니다. 소화기에서의 효과는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나 장 활동이 활발할 때 이완을 일으키고 장 내용물의 이동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궁의 반응은 다양한데 보통 수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암페타민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수질 호흡 중추를 자극하고 다양한 약에 의해 우울증의 정도를 감소시키며 다양한 징후를 발생시킵니다. D아이소머가 L아이소머에 비해 약 3배에서 4배 더 강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신적 효과의 경우에는 복용량, 정신 상태, 그리고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암페타민을 10에서 30mg 경부 복용했을 때 주된 결과는 각성 그리고 피로감 감소가 있습니다. 진취성, 자신감, 집중력 등이 증가하며 의기양양, 행복감이 나타납니다. 운동 그리고 언어 활동이 증가하며 정신적 작업 수행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단순 정신적 업무의 수행이 향상되며 많은 일들이 성취될 수 있지만 오류의 수도 증가할 수 있어 과다 복용으로 인해 이러한 긍정적 효과들이 역전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용 혹은 과다 복용의 경우 우울증, 피로, 두통 등의 부작용들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로와 수면과의 관련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암페타민은 피로가 나타나기 전 적합한 수행 기간을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주의력이 상실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작업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약물을 장기 복용하다 중단하게 되면 수면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회복에 약 2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약물은 과다 복용의 경우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에 효과에 현혹되어 지속적으로 혹은 과다하게 복용하기보단 적합한 양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